이번 시간에는 직업 준비된 자의 선택권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직업뿐만 아니고 모든 역할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준비, 그 준비를 통해서 역량이 확보되고 확보된 역량만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어떤 선택에도 명확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목적성에서는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느냐, 산업 성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업 안정성이 확보되진다. 내 적성이 이 직업 분야와 일치되기 때문에 내 적성에 맞는 역할을 실행하면서 업무 만족도를, 삶에 대한 보람을 추구하겠다. 이런 또 관점도 있고, 이 직업 분야에서 내 인생의 활로를 새로운 측면에서 개척하겠다. 이런 관점의 어떤 목적성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업의 어떤 선택 과정, 결국은 이제 직업의 어떤 방향성이 확립돼야 그 직업 분야에서 취업하기 위한 역할이 설정되지는 겁니다. 우리 직업에 대한 방향성 없이 취업 준비만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배구 선수가 하겠다는 어떤 관점인데 취업 준비는 축구 선수 관점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배구 선수로 스카우트 되겠느냐? 배구 선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상당히 이제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목적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살아가는 한의 어떤 방향성, 현재적인 어떤 관점, 미래적인 관점, 그 어떤 관점에서 또 직업을 통해서 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떤 경제적인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 직업의 성장성, 안정성, 그 다음에 그 어떤 역할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보람감, 성취감, 이 부분도 이 어떤 관점에서 동시에 이제 검토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관점은 이 어떤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지만 이 역할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얼마만큼 향상시킬 건가, 기업의 이미지와 연계시킬 건가. 우리가 세계 이제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그 글로벌 기업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조직 구성원 이미지와 연결되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백그라운드 형태가 되지죠. 하다못해 은행에 대출을 한다 그래도 어느 회사에 재직하느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출 금액 차이가 발생된다 이죠. 그건 이제 사회적인 이미지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적인 어떤 이미지를 연계시킬 건가, 그러면 특정 어떤 기업이 타켓이 되겠죠. 또 어떤 업무적으로 그 기업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고 싶다. 분담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 사회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기업 성장 발전에 어떤 패턴에 의해서 목표를 성취시키겠다. 이런 어떤 상대적인 관점,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어떤 패턴, 이 내용은 이 토대 위에서 이 부분을 매칭시킬 수 있는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의 방향성을 이제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연계시켰다 했을 때 과연 그 기업의 구성원으로서만 역할을 되느냐, 자기가 주도적인 어떤 성장성을 추구해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이 그 조직 속에서 얼마만큼 명확하게 확립되지냐 하는 어떤 관점입니다. 10명 속에 한 사람이다. 그럼 10분의 1의 어떤 존재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1000명 속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 1000명 중에 1000분의 1이 되니까 그럼 어떤 존재감의 전체 어떤 컨셉이 좀 낮아지는 겁니다. 그 기업이 아무리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더라도 많은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전체가 갖는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왜소하게 되진다. 그러나 적은 어떤 기업의 이미지가 최상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이제 높게 자기 어떤 존재적인 어떤 가치가 높게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방향성, 내 어떤 미래 어떤 관점에 이 직업에 대해서 이런 어떤 역할을 통해서 뭘 충족하고자 하느냐, 그 충족한 단계가 어떤 단계로 실행될 거냐. 그럼 보통 이제 적어도 한 15년 정도 미래 패턴을 자기 삶의 어떤 비전을 설정해서 예측해서 현재 어떤 시점을 관리해 가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요즘 이제 산업 환경이 원체 이제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불투명하니까 삶의 목적 어떤 패턴이 있느냐, 내가 목적을 수립하더라도 계획을 명확하게 구성하더라도 그대로 실행 안 되니까
그냥 현실에 적응해가면서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되는 대로 산다 이래 돼버리면 그건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어떤 인생의 패턴을 거진 대부분 다 놓치게 되는 이런 형태다. 그래서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하나의 어떤 직업에 대한, 결국 이제 직업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성이다.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요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그 목표가 실현되지 못한 건 허무한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설정되지면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게 된다 이거죠. 노력하든. 물론 목표만 설정해주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 고민도 하고 방향도 탐색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목적이 실행되는 관점으로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목표가 실행되죠. 그래서 목적성은 높게 갖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또 추구하는 어떤 방향 또 역할에 어떤 수준이 설정되지만 그 역할에 맞는 그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결국 이제 능력을 갖춰야 된다. 직무 역량을 갖춰야만 어떤 목적성을 추구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곳에서 한 10km 되는 곳에 1시간 이내에 도착할 거다. 그럼 이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 또 도착해서 뭘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하는 어떤 과제, 또 이동 과정에 그냥 무덤덤하게 이동할 거냐, 어떤 역할을, 어떤 관점을, 어떤 사항을 전개해가면서 할 거냐 하는 진행 과정의 어떤 패턴, 이 부분을 설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설정하고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1시간 이후에 도착한다고 하겠다는 목표 계획은 수립해 두고 여기에서 출발 안 하고 그대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또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10km를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가 걸어갔다가 쉬었다가 걸어갔다가 이래 한다. 그러면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상 걸리죠. 빠른 경로로 가면 1시간에 한 6km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km. 그러면 1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6km 정도 보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 피로감이 쌓이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단계보다는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결국 10km를 1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보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뭐 자전거를 타든 택시를 타든 승용차를 타든 다른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야 된다. 물론 자, 그 동원을 하되 다음에 이동 과정의 어떤 역할 또 추구하는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일치되는 어떤 패턴, 방법, 그 다음에 수준을 이제 관리해야 된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직무 능력, 꼭 취업을 위한 능력, 관점에서는 직무 능력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관점에서는 살아가는 어떤 방법, 어떤 지혜, 어떤 상황을 예측하는, 분석하는 능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능력이다 이거죠. 인생을 관리하는 데 하나의 또 중요한 역량이다 이거죠. 그래서 직무적인 어떤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패턴, 왜 직업은 인생과 관련됐던 형태고 직업과 자기 인생에 대한 리듬이 일치되면 다행인데 A 직업 분야, B 자기 어떤 목표 어떤 삶의 어떤 추구 관점, 그러면 조직적인 역할은, 직무적인 역할은 A, 자기 어떤 삶에 대한 리듬 관리는 B, 이렇게 이제 이원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치가 되면 더 이제 효과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어떤 성취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업과 목표, 인생의 목표는 일치시키면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든 뭐 이런 관점이다 저런 관점이다 능력은 준비된 능력을 관리해야 된다. 그럼 이제 기업에 우리가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목표, 또 어떤 성과 과제로 하면 이제 사업 분야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어떤 과제가, 어떤 제품이 경쟁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춘다. 어떤 제품들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지원해야 면접 과정에서 그 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물론 신입사원한테 아직 입사도 안 된 직원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그만큼 준비된 인적 자원이다 이거죠. 우리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 업무로 할당하더라도 미리 지향적으로 어떤 역할을 실행할 거다.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관점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데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 기업에 면접하러 온는지 그걸 모르겠다, 뭐 그런 관점으로 면접관들이 인식하면 그 점수 안 주죠.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역할은 없다 하고, 또 조직의 어떤 포지션은, 조직 기능이라는 것은 전체 어떤 조직 기능은 상당히 큰 조직에는 굉장히 이제 조직 수도 많고 역할들이 전문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어야만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뭐 기술적인 어떤 형태나 경영 관리적인 어떤 전략 수준이나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아주 난이도가 높은 어떤 그런 형태. 일부는 뭐 대외비 내용으로서 제3자들이 좀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정부가 왜 중장기적 사업 전략이다, 모델이다 이런 부분은 노출하면 경쟁 기업이 대응해오고 이러기 때문에 노출도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룰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진행한다 이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콜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코카콜라. 특허권이 소멸된 지가 벌써 20, 30년 전에 소멸됐습니다. 특허권. 그런데 아직도 그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원액을 제조하는 공법 아직도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왜? 스스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했던 전체적인 행태는 아니더라도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뭘 추구한다,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이제 표준 업무하고도 관계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행 요건, 이런 A 역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모 지식, 세모 지식, 영포와 같은 태도를 갖춰야 된다 하는 요건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 요건에 의해서 교육훈련도 실행하고, 물론 이제 경력직들은 그런 요건이 얼마만큼 충족됐느냐 그 관점으로 이제 점검 평가를 하고, 신입사원도 향후에는 직무 수행 요건 중심으로, 분야별로 직무 수행 요건 중심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단계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요건에 관련됐던 내용은 다른 저희 어떤 효선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자료에 보시면 조직별로 직무 수행 요건, 조직별로 수행 어떤 역할, 추구하는 과제, 그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포괄적인 취업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어떤 자료에는 정해진 특정 분야별로 어떤 역할을 실행하는데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고, 능력의 어떤 관리의 어떤 관점, 기준, 내용은 어떠하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죠. 저도 운전 매너 시험 볼 때는 아주 쉬운데 첫 실무 운행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왜? 그 이전에 이제 도로 이제 연수를 이제 충분히 받지 않고 운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운행을 잘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접하는 내용은 어렵게 느껴진다. 그걸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영원히 습득이 안 되지고,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아주 뭐 전문 지식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으로 전환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필요로 한 부분이,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만 실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어떤 능력을 토대로 조직에서 응용하면서 성과를 내거든요. 목표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없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전 면허증은 취득했는데 도로 연수가 미흡해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도로 또 사항들을 명확하게 습득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운행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 이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사고는 나지. 왜? 너무 조심 운전을 하니까, 진작 해가지고 조심하니까 사고는 예방이 되더라도 피로감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누적되지더라. 왜? 운전 경험이 부족하니까. 뭐 직경이 이제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또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에 이 요건이 필요하다. 실무 능력.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인턴, 관련 분야 인턴, 그 다음에
뭐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어떤 워크사업을 통하든 사례 연구든 그런 자료에 많이 접촉했던 사람, 경험은 없더라도 상적으로 머리에 전개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적응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경험은 없더라도 그런 어떤 상적인 사례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 학습을 많이 했던 어떤 내용들은 더 선호하게 된다.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갖추고 이거는 갖추지 않는다. 그러면 운행을 잘하는데 매너증이 없는 것하고 같습니다. 왜? 전체 어떤 실무 능력만 갖췄다. 그러면 이제 직무 능력, 어떤 개념적인, 체계적인, 지식적인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러면 업무 우선순위나 네트워크 시스템적인 효용성이나 각각의 어떤 역할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가치, 목표 지향적인 역할과 성과 지향적인 역할과 관리 어떤 기능의 어떤 역할, 이 내용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만 실행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요건을 구분, 분류, 체계화해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부차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성과 인성도. 물론 이제 이미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자기 전문화, 직업 선택 분야를 검토할 때 적성과 인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혹시 그러하지 않고 선택이 됐더라도 적성과 인성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성, 선천적인 타고난 적성과 후천적으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관화된 내용도 적성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가치관에 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가치관도 반복된 또 어떤 하나의 또 주관적인 어떤 관점을 인식해 가게 되면 전환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관점에 맞는 적성과 인성을 관리해야 된다. 뭐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선천적인 부분하고 연계되지만 후천적으로 노력하지 안 해도 되고,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시간만큼 이 부분을 더 전문화시키면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 부분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이 부분에 대한 충족 요건을 실행하고 나머지 이제 인성과 적성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두 어떤 관점이 일치되는 어떤 요건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채용 정보도 알아야 되죠. 인사팀 채용한다. 나는 영업 분야에 취업하고 싶다. 그런데 인사팀 채용하는데 아무리 지원해도 그거 탄력되는 겁니다. 세모라는 인적 자원을 모집한다. 내가 네모라는 관점으로 트레이닝이 되어 있다. 그럼 그건 100번을 지원해도 100번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모인데 내년에는 네모다. 네모를 지원한다. 그러면 올해는 그 기업 포기를 하고, 왜? 나는 네모기 때문에 올해는 세모라는 인적 자원의 모델을 채용하기 때문에 네모라는 관점으로 아무리 지원해도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네모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그 기업에 특별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왜? 내가 이미 네모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요구도를 충족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네모라는 인재상으로 그런 관점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합격이 된다. 기업마다 매년 채용했던 관점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인적성 시험이다, 그 다음에 면접이다, 룰은 절차 과정은 거진 동일합니다. 약간씩 이제 변화되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데 최종 면접 과정에서 채용하는 기준, 판단하는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똑같은 항목에다 점수를 배분하는 어떤 요건, 그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연도마다 인적 자원의 어떤 모델이. 그래서 올해는 특정 기업에 입사가 안 되는데 내년에는 입사가 된다 이거죠. 그거는 자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모 패턴인데 올해는 세모라는 패턴의 인적 자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 거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입사가 됐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수준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한 90점 이상의 수준을 채용하는데 자기가 이런 네모라고 되더라도 50점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탈락이죠. 동일한 조건에 예를 들어서 세모인데 이 네모가 100이 되어 있더라도 세모를 90된 수준을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자 한다 이거죠. 근데 자기는 네모로서 100. 그러면 세모가 요구하는 90을 충족했더라도 초과하고 있더라도 그는 입사가 안 된다.
배구팀을 모집하는데 축구 잘하는 사람 모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축구팀을 모집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100만큼 기량이 있으니까 입사가 되죠. 그래서 선행적으로 기업의 정보를 먼저, 채용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앞 단락에서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해서 일치되는 부분에 채용을 해야 되지.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지원을 한다. 그럼 물론 이제 경험을 쌓아본다. 그건 타당하더라도 기대를 한다. 그거는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 어떤 관점에 전략과 방침, 사업 성장 모델, 그럼 기업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뭐 전략이나 방침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느냐? 그럼 보통 우리가 이해관계자, 기업에서 이해관계자들, 또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해주는 어떤 메커니즘, 이제 정권 분석 자료들, 정권 분석에서 그 기업 분석 자료,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사업 모델이라든지, 하다못해 정권에 가면 아마 기업마다 그 기업의 사업 모델, 경영 수지 현황, 투자자들한테 참조될 수 있는 어떤 지침 자료가 주지로 인쇄돼서 책자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어떤 자료를 통해서 공시되고 있고, 그 내용만 하더라도 이런 유형은 얼마든지 입사에 필요한, 취업에 필요한 기본 정보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전략이 어떤지, 방침이 어떤지, 목표가 어떤지, 어떤 사업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산업 환경에 의해서 조금 적재를 보이고, 그런 개념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태가 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기업 문화적인 어떤 관점, 문화적인 관점은 면접 과정에, 2차, 3차 면접 과정에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은 2차 면접, 일부는 인적성 검사 내용에도 연관된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1차 인적성은 그거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예선전입니다. 예선전. 본 게임인 면접에서 뭐 1차 면접, 2차 면접. 물론 이제 어떤 기업은 1차 면접만 있고, 어떤 기업은 1차 면접, 2차 면접. 뭐 이런 어떤 과정에서, 그게 이제 본 게임이죠. 면접이 본 게임입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 패스를 못한다. 그거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패스를 하더라도 나머지 2배수, 3배수 대상에서 또 다시 이제 면접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파악을 해야만 된다. 물론 이제 자기 어떤 진로 분야, 삶의 어떤 목표 패턴하고 역량 개발 방향하고 일치되는 기업을 토대로 해서,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관계가 없다. 우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정보. 어떤 인재상을 추구하고자 하느냐. 역량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느냐.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채용하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기업 문화적으로 수능시켰다가 새로운 사업 분야에 전환 배치할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면접 과정에 어프로치할 관점도 달라질 뿐더러 평가는 요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 정보로서 분류를 해야 된다. 정보가 있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자방이 볼 때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자기는 아는 거고, 이미 이제 앞에 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량 관리가 됐다 이거죠. 그럼 나는 주목이다. 그러면 주목을 그래서 아까 이제 세모를 채용하는데 네모라는 관점으로 지원해봤자 그건 타당하지 못하다 이거죠. 근데 이 어떤 관점이 세모라는 인적 자원을 채용하는지 네모라는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지, 그 정보를 파악한다는 관점이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일치가 된다. 그럼 세모다 이거죠. 그럼 수준이 어느 정도 100% 충족돼야 되냐? 90만큼 충족도 되느냐? 그럼 자기가 세모 같으면 지원해서 90 이상의 어떤 충족 요건으로 한 번 더 이제 점검 관리를 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성공한 이후에는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 방향을 이제 설정해 가야 되겠죠. 그 이제 기업에 이제 채용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직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더라 하는 내용을 알고, 물론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선 순위는 이 능력이 가장 1순위고 충족 요건은, 그 다음에 2순위고 3순위다. 그러나 어떤 절차 과정에서는 기업에 대한 어떤 분야에서 뭘 추구하기 위해서 인력을 모집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그 틀 속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방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무했던 수준,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사가 딱 되는 시점, 절차 과정이고, 필요로 하는 상대적인 어떤 중요도는 1순위, 2순위, 3순위. 검토하는 어떤 절차 과정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어떤 체계로 관리해야 된다. 이제 기업 정보, 뭐 채용 시기다, 규모다. 뭐 대부분 이제 공시가 되죠. 공고가 되죠. 우선 인적 자원 모집하기 위해서. 그러더라도 사전에 시기를 예측해서 준비 기간을 확보하면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을 채용하더라. 그 정보에 의해서 이제 자기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성과 지향성. 그럼 이제 취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취업하기 전이라도 나는 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준비된 사람이다. 또 혹시 준비되지 못하면 적응력이 확보되어 있는 잠재 인력이다. 그래서 기업의 추진 방향에 상시적으로 동조해 줄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업이 됐다 그러면 기업의 성장 발전에서 또 자기 개인의 어떤 목표 추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고,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도 그걸 시사해 줘야 되고, 입사한 이후에도 그 관리가 실행돼야 된다. 그래야만 단계마다 자기 역량이 전문화되고 사회적인 역할이 활성화되어진다. 혹시 그 기업이 어떤 경영의 어떤 실책으로 해서 저성장기로 구조조정 단계로 한다. 그러면 다른 기업으로 다시 이직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어진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팽이하게 있다가 그러면 그 기업과 동시에 그 분야에서 퇴직하게 되고 다른 분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어떤 난간에 봉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어떤 목표. 어쨌든 기업에서 어떤 성과 지향적인 역할도 중요하고, 물론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중요성을 부각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더라도 자기 존재감이 기업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적인 관점에서 객체적인 어떤 역할을 실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배제시켜버리고 주체가 없는데 객체만 기업에 이렇게 역할을 실행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부각하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허구에, 허상에, 그림자에 불과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목표 방향을 명확하게 면접 과정이든 그 다음에 이제 입사한 이유든 이 과정이 명확하게 되면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되더라도 너무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거는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고 개인주의다. 그럼 이제 자기 역량 중심으로 역할을 실행하면서 조직에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토대가 되진다. 그죠? 그래서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이 되되 이기적이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자기 어떤 누구든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역할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가족한테 애정을 많이 갖든지,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많은 어떤 헌신을 하든지, 그러면 그건 조직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관계가 소원하면 조직에서도 소원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삶의 어떤 목표, 어떤 관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어떤 성장성 관리. 이 목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목표가 자기들 삶을 아주 윤택하게 관리하는데 기업 어떤 목표, 성과, 협력 소홀하겠습니까? 절대 소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중요하면 기업의 성과 어떤 관리 어떤 과정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동반 성장하는 그런 또 체계가 확립된다. 그래서 미래라는 관점의 직업 또는 역량 관리, 어떤 삶의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의 성과 관리, 자기 역량 개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그로 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삶의 어떤 패턴을 추구해가는 역할들을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기 관리, 자기 준비해서 이제 취업도 하고 사회적인 중요한 어떤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효산 인력개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HSOJT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무 역량 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